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정비사업과 가치의 선택이라고 정해봤어요. 그래서 근데 가치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은 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연속적인 선택을 하고 가셔야 되죠. 그래서 가치 선택으로 정했고, 이야기 순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정비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법을 벗어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법과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를 좀 드리고, 그런데 이제 이 법과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이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여러 종류입니다. 우리는 조합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이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자는 종류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조합 방식을 선택한 것 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현재 조합이죠. 그러면 이 조합은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합은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첫 번째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법인이 되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우리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됐는데 이 조합 설립 인가가 특허예요. 근데 어떤 특허냐면 우리 조합은 사반자료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조합을 건설사업자로 의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자 등록 좀 보시면 그 건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업태는 신축 및 분양업, 이게 우리 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합이 건설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세 번째로는 도시위주환경정비법이 굉장히 복잡한 절차로 되어 있으나 세 번의 행정계획에 의해서 여러분 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세 번의 행정계획의 50%를 조합에서 수립하고 조합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진행이 될 때 법치행정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규범적인 것을 한 거죠.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 조합은 이제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만 먼저 발제를 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할지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정비사업의 법과 목적에 따라 살펴보죠. 이야기는 2003년 도시위주환경정비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도시위주환경정비법. 그러면 이 도시위주환경정비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주택 등이 불량한 지역에 이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거 환경을 쾌적해 하는 것, 이것이 정비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비사업 중에서는 이번에 법이 대폭 개정이 되면서 도심형과 주택형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면 주택형이랑 아파트만 짓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리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심형은 좀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오래 터전을 하여서 살고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영등포가 서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시골에서 서울을 올라오면 영등포를 간다고 그랬어요. 다들. 그리고 영등포가 만들어진 다음에 구 분할도 계속 됐죠. 먼저 동작구 떼어내고 또 관악구 떼어내고 다 떼어냈잖아요. 그래서 영등포가 사실 땅을 많이 떼어져서 쪼그라졌어요. 근데 실은 과거에는 영등포가 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었던 자리가 서울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노후화돼서 도시 기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이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이 주택에 대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막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지 도시가 사는 거예요. 지금 영등포가 서울 5개 중심지역 하나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지금도 뭐라고 말하지 못할
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는 국가의 목적이 있고 사회적 목적이 있고 개인적인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이 국가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이 일치가 되어야 이 사업이 성공을 해요. 근데 국가적인 목적은 뭘까요?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국가적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 이제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예요. 그러면 사회적 목적은 뭘까요? 이 도시가 점점 오래됨으로써 발생되는 것이 우선 슬럼화되고 여기에 또 이상한 사람들 모이기 시작하고 생활 쓰레기가 적체되고 이렇게 되면 도시 기능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화를 해야 돼요. 이게 사회적 목적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목적은 이렇게 노후된 주택을 개량을 함으로써 우선 주거 환경이 쾌적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재산 증식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이것이 2003년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발효가 되면서 역할을 충실하게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에 따라서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지금까지 보면은 입주를 해서 완성이 된 게 약 1200개 정도 돼요. 근데 그 1200개한테는 이 조합들이 다들 청산 단계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만족했을까요? 그래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 설정이 잘 되었고 이 목적에 따라서 정비 업무가 잘 진행이 되었던 결과라고 봐요.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은 선계획 후 개발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아파트 건설을 하든 또는 도시 지역에 있는 건물들을 헐고 새로 짓든 이런 계획이 없이 업자 중심으로 일을 진행을 했죠. 그러면 아파트만 몽땅 세워지고 도로, 공원,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공공시설 이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시 기능이 더 엉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먼저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획이 된 곳에서만 개발을 하자는 대원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정비계획 변경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수립된 정비계획을 근간으로 사업인가를 받고 그 사업인가 된 대로 집을 지어서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가 정리가 되었다는 것. 두 번째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이제 법이 통합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개발을 하는 것이 법이 너무 다양했어요. 주택촉진특별법, 도시개발법, 영세민들한 주거환경 개선법 이런 법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기서 부딪히고 또 이렇게 진행하면 또 여기서 부딪히고 행정적인 절차가 마비가 돼서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개발에 관련된 내용들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일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자 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개발 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 통합이 되었다는 것.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에요. 민주적 정당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조합장님이 적당히 의사결정도 하고 적당히 아는 사람이 데려다가 장반도 깔고 정기공사도 하고 했어요.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모든 결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라. 총회에서 결정한 것을 조합장은 그걸만 집행하라요. 완전히 판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조합장님이 얘기하고 나 이거 했어요. 그럼 끝났어요. 이제 안 돼요. 그게.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런 설명회 같은 경우에도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서 설명회 하라요. 소식지도 보내라.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하라. 이게 전부 다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도 이런 일환으로 준비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경영 투명성이죠. 이건 누구나 다 주장을 하고 있는 얘기죠. 그러면 전에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깜깜이로 진행했죠. 이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조합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죠. 행정청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청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년도로서 예산 수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예산 수립이 되면 수립된 범위 내에서 자금 집행하는 겁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때도 그냥 집행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영수증 첨부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안전장치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 자체 내에서 결산하고 나면
우리 조합의 회계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결산서를 다시 작성해요. 그러고 나면 주식회사는 외부인의 감사인의 법률 규정에 따라서 감사를 받아야 되죠. 이거 3번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조합설립 때, 두 번째로는 사업인가 때, 세 번째로는 준공 때. 이 3번 받아야 돼요. 그 외에도 행정청에서는 수시 감사를 해요. 그래서 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걸 전제로 한 예산 회계 규정에 근거해서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업체를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조합장이 적당히 대략 일시켰지만 이제는 안 돼요.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서 공개 경쟁 입찰로 업체를 뽑아야 됩니다. 얼마까지? 5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계약서는 공개해야 돼요. 절차도 공개해야 돼요. 이제 이만큼 이제 투명하게 이제 사업이 진행되도록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도시미주환경정비법에서 가장 잘 된 것이 이 분배 적정성으로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발생된 모든 이득은 10원도 남겨놓지 말고 조합원한테 다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처분 방식이에요. 그러면 전에는 이 시공건설사나 이 컨설팅 업체들이 사업을 마치고 나면 7~80% 이득을 들고 나갔어요. 이러다 보니 원주민들이 20~30%밖에 입주가 안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재입주율 82%예요. 다 입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나 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람만 입주가 안 돼요. 거의 100% 입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이 분배의 적정성이 실현이 되어 있어서 그렇죠. 이제는 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하고 나면 손해봤던 사람들은 거의 없어졌어요. 이 공평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것이 공평하게 됐는지는 4번째 섹션,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도시미주환경정비법이라는 법과 그 목적과 이념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이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도시미주환경정비법에는 벌칙 규정이 있어요. 안 지키면 다 영창 보내요. 또 이렇게 해서 단속도 엄격하게 합니다. 근데 엄격하게 하는 근거는, 조합은 3가지 기능이 있어요. 행정청의 기능을 가진다고 했죠. 따라서 조합의 임원은, 지금 여기 임원들도 계실 텐데, 공무원 의제에 따라서 처벌을 해요. 공무원하고 똑같이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념에 맞추어서 우리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죠.